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과 낙화,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작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작품이 바로 뭐냐? 이형기 시인의 낙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보냐면 선생님이 첨부한 그 학습 자료를 출력을 하던가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보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들 지금 스탑해놓고 빠르게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 읽었죠? 밑에 여러분들 화자, 상황, 정서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정리한 대로 시를 읽으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그 시를 한번 가볍게라도 좀 읽어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을 지니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일으키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기를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어떤 드러나는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뭐랄까 요소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만, 오른쪽에 이것만을 반드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타나는 2번 부분. 이중구조가 눈에 보이죠? 이중구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상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연은 뭐냐? 낙화. 이 시에서도 낙화 현상이 주된 소재예요. 꽃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켜두고 있냐면 이별과 연결시켜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별. 이 시의 핵심이에요. 핵심. 꽃이 떨어지는 것과 이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과 헤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결시켜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언급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낙화. 꽃이 떨어지려면 먼저 뭐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꽃이 피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꽃이 피어납니다. 인간사에서도. 이별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람과 만남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과 만남이 시작되면 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꽃이 떨어지는 거, 그지? 낙화죠. 그치? 이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소멸과 죽음의 이미지가 있죠. 이별하는 것, 사랑이 끝나는 것, 이거는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서? 뭐 슬픔의 정서, 비애의 정서, 뭐 우울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이것만으로 끝이냐, 낙화만 끝이냐, 이별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열을 봅니다. 마지막 열, 시의 마지막 열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픔. 이것과 함께 사연을 한번 봅니다. 사연.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지? 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맺히는 게 뭐예요? 열매죠, 열매. 그 다음에 유견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이별하고 결별을 하고 나면, 그지? 이런 슬픔을 겪고 나면 인간은 뭐 하게 됩니까?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핵심적인 낙화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 뒤에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되고, 인간도 사랑하는 누군가 이별하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적인 어떤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것. 그지? 이런 어떤 성숙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게 어떤 뭐랄까 자연의 섭리라고 할까, 또는 어떤 그것이 섭리라고 할까, 또는 뭐 진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청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별 후에 가지게 되는 어떤 성숙함, 낙화 후에 오는 어떤 열매, 또는 그 결실, 또는 과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꽃이 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녹음과 열매라는 거죠. 그것을 집약한 어떤 시구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3년에 이행입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쌀. 사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시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 보냐면
학습지 뒷면에요.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4번 봅니다. 두드러지는 표현 찾아보기 있죠.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결별 일으키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시청자가 어떠한 진리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별이 일으키는 축복. 결별, 이별이 축복이래요. 그것은 왜? 이별이 있으면, 결별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지? 마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지? 거기에 정리를 잘 해놨죠. 이별과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성숙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의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봤고요. 나머지는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소개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고, 자, 이것만은 반드시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시에서도 시 주제 제목이 낙화잖아요. 그렇죠? 하강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다, 뒷모습, 진다, 낙화, 결별, 죽는다, 헤어지다,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조지훈의 낙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안 좋은 마음, 그지? 거기 네모 안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애상, 비애, 서글픔, 그치?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데 하강적 이미지가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시에 나타난 이중구조는 언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9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어쩌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부분은 꽃이 떨어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지? 집착하지 않고 떠나가는 연인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지? 뭐 그리고 그 밑에도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진짜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한번 봅시다. 꽃은 청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꽃. 그리고 낙화는 그러면 뭐냐? 꽃의 죽음 또는 꽃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꽃이 죽는 것, 낙화는 곧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이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이별이라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디로 나간다고?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렇지만 그걸 거꾸로 이야기해보자면 성숙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별 또는 낙화라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낙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점에 주목을 해본다면 이 두 가지 현상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제의 또는 통과 의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 보면,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별의 슬픔과 같은 청춘의 고통을 감내하면 더 성숙한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첫 번째 화살표는 읽어봤고요. 두 번째,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샘터에 물고 있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화살표 봅니다.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들어갈 말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형상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둔 부분입니다. 밑에 의미는 여러분들 그 밑에 있습니다. 결별과 죽음의 고통, 슬픔, 인내하면서 내면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1번의 정답은요,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서 얻은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보는 작품이고, 2번의 정답은 보세요. 1번입니다.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상 특징은 뭡니까? 이중구조. 그지? 이중구조. 자연현상과 이별의 모습을 겹쳐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죠.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이 시와 가장 가까운 적용 문제인데, 4번이 정답인데요. 보세요.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별이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 뭐와 의미가 겹칩니까? 결별이 일으키는 축복.
이것과 의미가 겹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4번 문제. 이 시가 보기의 시와 발상면에서 유사한 점이 뭐냐? 월명사에 제막매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어디 보냐면 다섯 번째 구를 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월명사의 제막매가에서요. 여기 떨어지는 나뭇잎이 누구냐면 바로 이 죽은 누이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누이가 죽어서 그걸 추모하기 위한 노래가 바로 이 제막매가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2번 정답입니다. 현재 2번 보면 자연현상에 빗대어, 그지?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것과 인간의 삶, 그러니까 누이가 죽고 나는 살아남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낙화라는 자연현상의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그지? 빗대어 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다, 유사한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조지훈의 낙화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형기의 낙화라는 작품도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끝!